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밀립니다. 아, 이 역주행의 감각은 여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이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한계치에 근접했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제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6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태양광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환율도 안정적이고 유가가 $60대로 떨어졌다.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예전에 보면 심리적인 저항이 한 $60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물 천연가스를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이게 아마 거의 제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이 $10까지 갔다가 3달러에서 $10까지 갔다가 2.67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옛날 거를 못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가스 가격도 거의 제자리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 가격이 제자리로 왔다라는 게, 우리 태양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전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LNG 발전의 단가가 한 130원 정도, 지금 가격이면 보시면 됩니다. 장기 공급 가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현물가가 떨어진다 해도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한 13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REC 같은 경우는 정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아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시장 태양광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 주식시장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3.1%를 찍었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만약에 2%짜리 이자를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긍정적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지난번 말씀드린 뭐 보험주들이 채권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만회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제 반영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들 마음이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쪽 마음인데, 그나마 대형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고, 중소형주들은 진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서,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전개하지 않을까, 보험주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가 증권주인데, 아무래도 대장주가 미래에셋증권이니까 보면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의 반등이 괜찮았습니다.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보고 이런 게 골치 아픈 문제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상승을 하고 그게 주도를 하는 게 기관 투자자다.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대형 증권주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가격이 여전히 싸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6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시총이 4조 5천억밖에 안 되니까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 뭐 늘 증권주에 관심을 가지는 시점이 되면 또 재미가 없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이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하고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없고 네이버 국민연금 그리고 기타 국내 자산운용사들 것까지 합치면 유통 주식수의 한 70% 정도는 잠겨 있고 외국인이 13%까지 치면 83이니까 유통 주식수가 17%에 불과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그러면 뭐 두 번째 NH투자증권을 보면 NH투자증권은 좋긴 한데 농협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절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체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뭐 자기 자본 3조 이상이면 지급 결제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때하고 비교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체급이 많이 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이 7조 5천억대고 삼성증권이 이제 6조 6천억대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과거에는 메리츠 이름을 바꿨나? 아 금융지주랑 합쳤구나. 맞다. 금융지주가 증권까지 흡수해가지고 시총이 11조 원대로 커져 있고 이게 작은 증권사들이 커질 때 그때 한번 잭팟이 터질 수 있는데 그게 메리츠가 그랬고 과거에 세종증권이 그랬고 세종증권이 지금의 NH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가 KB도 금융지주에 흡수가 됐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대형 증권주들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증권사 기반이니까 한국금융지주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대형 증권주들이 저평가의 실적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실제로 시장 하락기에 잘 선방했고 그러니까 지수가 10월 달이 7월보다 더 저점이었는데 증권주들은 7월보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호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말을 줄이고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선한 기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바꿔 나오고 있는 거지. 옛날 생각하면 파키스탄 애들 동네에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냥 묻어버리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전망을 해보면 적어도 4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관점이 큽니다. 선거까지는 물론 이제 해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내 요인에 의해서는 4월까지는 맑음 그리고 4월 이후로는 흐림 지금 이제 이 흐림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산 PF하고 브릿지 정부 정책이 이 브릿지를 PF로 넘기는
요런 작업들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나중에 PF가 한꺼번에 터지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처럼 한국도 작살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집주인이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은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은행 지점장님 오시면 "주인님 오신다." 해서 막 이렇게 하시던데,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PF를 미리 옥석 가리기를 해서 미리 바람을 빼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여기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통화 정책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과, 여기서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만 해 줘도 이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바람을 빼는 건 맞지만 지금 한국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잠재 성장률이 1% 대고, 그런데 금리가 3% 대라는 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대부분 이제 저금리에 적응해서 거기에 맞게 부채를 쓰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갔다. 가처분 이익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상태가 되고, 그 고통이라는 게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돼서 '고통이 끝나겠지. 일단 뭐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게 지배적인데, 만약에 향후 10년 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이런 확실성이 있다면 대부분 다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긴 한데, 그게 당장보다는 6월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4월 전에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고, 그때 예, 괜찮은 결과가 있으면, 그 괜찮은 결과라는 게 뭐 그 수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본전을 찾으면, 예, 본전을 찾으면 잘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6월 정도에 재진입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손실인 종목들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 손실인 종목을 건드려 가지고 제가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그거보다 훨씬 좋은 대응 자리가 있고, 그래서 한 3-4번 정도 생각하셔 가지고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4 번이라는 게 이 정리를 할까 하는 거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나면 예,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이다. 예, 요런 거. 예, 그리고 증권주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고 금융주들도 뭐 딱히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고, 보험주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은 줄어들지만 또 채권 평가 손실이 줄어드는 예,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대로 잘 버티다 보면 한국 증시가 그럭저럭 잘 유지하다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고, 근데 6월 달에 뭔가 PF 쪽에 예방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발작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견해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금리 인하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는 관점이라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없다면 부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리고, 금리 인하가 있다면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요렇게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다음 주 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